저는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길래 그래도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과의 표현 수위라는 것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사과라는 말만 갖다 붙인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내가 한 질문이 하나도 문제가 없다. 훨씬 더 원본은 나쁜데 순화된 버전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김정일 평론가님 약간 공감을 얻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과가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은 뭐 일본의 망언에 대해서 왜 일본에서 40번 사과를 했는데 왜 안 받아주냐라고 하면은 사과 무엇에 대해서 네. 예, 어떻게 어느 정도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책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이제 진정한 사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실제로 뭐 그거 유감 표명까지 치면 한 40번 했어요 사과를. 예, 진짜로. 예, 한국한테. 그렇죠. 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안 받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 진정성의 문제에서 뭐 진정성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런 것도 그리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일본이 했던 망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예, 이준석 후보도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사과로 정말로 받아들이냐. 지지층도 안 받아. 이준석의 지지층도 사과라고 안 받아들이고 당연히 일반 국민들은 더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은 네. 이준석은 그러니까 왜 이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역대 제3 후보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준석이. 이준석이 다른 게 있다. 누가 있냐면은 다른 역대 제3 후보 그게 안철수가 됐든 누가 됐든 이게 코어가 단단하지 않습니다. 코어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막판에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사표 방지 심리가 있어서 이제 쓸려 나가는 것도 있고 네. 이제 자기 지지층 그리고 이슈에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준석은 다른 역대 제3 후보하고 다르게 코어가 단단해요. 그 코어를 어떻게 쌓았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갈라치기가 됐든 뭐가 됐든 2030 남성이라는 이 코어가 굉장히 단단한데 네. 2030 남성의 정서적인 게 지금 이준석이 하는 거하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부합하기 때문에 네, 이준석을 밀고 나가는 지지하는 거다. 2030 그렇죠. 모든 2030 네. 남성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한다라는 거는 이들의 세계관에서는 오히려 이준석은 일종의 배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특정 커뮤니티를 계속 비하하는 건 아닌데 펜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딱 그 세계관이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층을 붙들기 위해서 이번에 투표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뭐가 틀렸냐라는 거를 세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편으로 네. 그 코어를 또 만들어낸 것도 이준석 후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본인은 뭐 갈라치기 한 증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5월 23일자 여론조사 꽃을 보면은 20대의 성별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20대 여성은 이준석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대 남성 42%예요. 정말로 높은 응답률이네요.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2030 다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젠더가 이준석에 대해서 맞아요. 갈라지지 네. 않는데 20하고 30만 특히 20대는 완전 극과 극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준석이 보여왔던 이런 행동들.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지금 사과를 안 하는 거고 제대로 안 하는 거고 본인이 또 뭐 안 했다고 또 요즘 고소고발한다고 하도 난리를 이미 오늘 쳐가지고. 엄포 세게 놨던데. 네. 이거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한테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될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이제 이 30년 발언 박제? 30년 간다, 30년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은 본인은 여성 혐오라는 내가 여성 혐오한 증거를 가져와봐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빼박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럼요. 이게 박제가 돼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무슨 말 했는데 너희 증거 가져와봐 이거 했는데 이미 증거가 됐기 때문에 이게 그런 여성 혐오가 아니라고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과를 해버리는 순간 내가 여성 혐오를 한 번 했다 최소한 이게 인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더 열받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자신의 질문이 후보자를 검증하는 차원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제 질문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단계적인 검증이었다. 인권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마땅하게 확인을 해야 됐고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어떤 책임을 가졌는지 확인해야 했다고 하는데
야 들으면서 계속 화가 납니다 이게. 아, 인규형 오늘은 평소에는 이준석 비판을 이제 인규형을 많이 봤는데 오늘 좀 무섭다. 아니 저는 좀 무서워. 그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가져오는 해악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현장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우리가 정치 이슈에 가장 전면에 내서 그렇죠. 소비를 해야 되죠? 이 아까운 시간 또 이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이 나라 걱정하시면서 보는 프로에서 왜 이런 수준 낮은 발언에 우리가 매여서 이것도 사실상의 저는 가스라이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원합니다. 이준석이 저랑 회의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요. 함께 했을 때 가장 과거에. 사적으로 했을 때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언론 일면에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매일 했어요. 실제로도 언론 일면에 직접 나가야 들었어요? 된다. 아니, 들은 정도가 아니라 매일 그랬다니까. 회의를 같이 했으니까. 회의할 때마다. 네. 이거 본인이 부인 못하고 실제로도 아마 천하람 의원이 밖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뭐 이준석의 정치 기술을 굉장히 좋게 포장을 해줬는데 맞아.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비한다 칩시다 하고 있고요. 이준석은 정치 왜 하는 거예요? 정치를 왜 하냐는 겁니다. 본인은.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어그러뜨리고 대선판을 오염 거의 무슨 진짜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대선의 격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라면 그 정치하지 말아야죠. 왜 정치를 합니까? 대한민국 5,200만의 인생과 미래가 달린 문제가 이렇게 가볍습니까? 본인의 정치적 이익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심각성을 느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업그레이드 윤석열 버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소고발 한다고 뭐 또 엄포를 놓고 있는데 할 거면 하세요. 그게 윤석열 스타일로 입틀만 하겠다는 네. 건데 그거야말로 정치인으로서 내가 가장 정치를 해서는 안 최악의. 된다라는 가장 그 왜곡되고 삐뚤어진 언론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뭐 고소고발 갈 것도 없이 그 뉴스타파 이명성 기자가 쫓아가는데 수행원들이 몸으로 막더만요 보니까. 아, 그랬어요? 몸으로 막아요. 맞아요. 몸으로. 진짜로? 네, 몸으로 질문을 안 막고 소리 받으면서 지르고. 몸으로 막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뭐 압도적 새로움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새롭냐? 네. 압도적으로 해롭지.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뭐 더 이상 이제 정치인으로서 저는 평가하고 싶지가 않고요. 음. 그 동안에도 이준석의 정치 행태를 지켜보면 그 작년에 총선 때도 탈당 여부 가지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기 거취를 놓고 언론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냐면 오늘부로 50%인데 앞으로 나의 탈당 가능성은 1%씩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1%, 53%, 57%이 언론 장난질을 끊임없이 왔어요. 총선 때도. 아이고. 근데 이번에도 단일화 가지고 하더니 이제 급기야 여성에 대한 신체 부분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 대선판을 완전히 그냥 네. 오물덩어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 이준석의 뻔뻔함과 정말 이 비겁함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전 넘어섰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진짜 뻔뻔한 게 맞는 것은 오늘 민주당이 이준석 망언집이라는 걸 공개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 지금 가족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본인의 실언, 설화를 지금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2004년 2월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양해 왔습니다. 지양해왔다. 지양해 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 문제가 터지더라도 이재명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인식한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자기는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나서 전혀 엉뚱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잠깐만 1년까지 갈 것도 네. 없이 제가 최근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 네. 플러스해서 최근에 이준석이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요. 법조인 정치 시대 끝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검사인데 이재명 대표가 또 변호사니까 변호사까지 낑겨 넣어가지고 법조인들은 과거만 살피지 않냐. 그거 구태 정치다. 앞으로는 비법조인 정치를 하자. 그래서 제가 바로 비판했죠. 그거 당사자 정치 아니냐. 그런 식으로 출신에 따라서 뭐 공대 나오면 정치 잘합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 공대 나왔는데요. 그리고 법조인들 정치 그만해야 된다고요? 그럼 자당에 있는 천하람 의원부터 제가 제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면서 지금도 본인이 대선 출마하면서 1년 전 발언도 아니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런데 이제는 미래를 논하는 정치해야 돼서 법조인들 정치 그만하라고 윤석열과 이재명을 한 프레임으로 묶어서 공격하던 사람이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이게 법조인들도 이렇게는 안 해요. 이렇게 이어서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은 2021년 9월에는 부친의 17년 소유 제주도 땅 농지법 위반 관련해 어떻게 발언했냐. 자세한 재산 내용을 인지할 기회가 없었다. 제 소유 관계와도 무관하다. 그런데 자기한테는 이렇게 관대하면서 그러네. 남한테는 왜 몰랐냐, 왜 썼냐 계속 쏘아붙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제 아까 연좌제 발언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총선 때 그때 이제 다양한 제3지대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계파에서 뭐 민주당도 있고 뭐 이제 정의당도 있고 뭐 여러 국민의힘도 있고 막 왔잖아요. 그때 가장 이제 논란이 그 당내에서 됐던 게
정의당의 배복주 부대표 어.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입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준석 지지자들이 반대했어요. 개혁신당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개혁신당 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왜 반대했느냐? 이 배복주 부대표의 남편이 전장현의 박경석 대표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준석하고 전장현의 이슈 가지고 이제 장애인 맞아. 이번에 예.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 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박경석이라서 내가 하는 건 나는 연좌제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게 맥락에서. 근데 실제로는 그게 가장 컸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있지도 않은 말들을 심지어 지어냈어요. 뭐냐면은 당시에 비례 1번 달라고 한다. 배복주가.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지. 그래 지지자들이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 비례 1번을 만약에 배복주가 받으면 우리 당의 정체성이 다 망가진다라고 하니까 아예 입당 자체를 막으려고 했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제 그렇게 갖다 쓰는 거고 예전에 윤석열 장모가 그때 이제 실형 받았을 때 그때도 연좌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가 대선 후보 때. 이게 너무 이율 배반적이야. 상황 따라 다르고. 이게 뭐 그러니까 찾느라 고생했다 생각이 바뀌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 수준인데 그러니까 연좌제 뭐 아니더라도 뭐 검증이 필요하면은 저는 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네. 그 검증을 이렇게 더러운 방식으로 뭐 전 국민이 보는데 지금 이렇게 모욕감과 수치감과 분노를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안 하고 나는 순화시켰다. 네가 순화시키면 뭐해? 다른 사람들은 안 하나도 느끼는데. 순화시키고 안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안 하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는 사과도 정말 싸가지가 없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에도 한계가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마저도. 자기 말이 괜찮은데 그거에 대해 역치가 큰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표현이야. 그 말장난이고요. 그 이준석을 지지하는 뭐 지지라기보다 거의 이제 추종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추종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준석은 슈퍼스타야. 지금 봐. 빠와까를 모두 다 미치게 만들고 있잖아. 아니 그러면서 열광을 하고 있어요. 또. 진짜야? 아니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고 무슨 논리도 없습니다. 네. 그 안에는 어떤 이성도 없어요.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쫓아다니는 건데 심각하다, 이렇게 진짜. 됐을 때 해악이 네. 뭐냐. 결국에는 그게 이준석을 죽이는 길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여의도 금쪽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오은영 선생님이 와도 못 고쳐요 이거는. 그리고 고칠 약도 없어요. 약이 개발이 안 됐다니까. 이거 못 고쳐요. 오은영 선생님 와도. 그래서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고 하나만 제가 또 짚으면 최근에도 그러니까 제 눈엔 외기는 게 많이 들어온지 모르겠는데 이낙연하고 최근에 김문수 합쳤잖아요. 공동정부. 이걸 잡탕밥이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준석이 예. 근데 지난 총선 때 어떻게 했죠? 자기가 잡탕밥이었죠. 손을 합치면서 서울역 가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럼 그 잡탕밥은 되고 이번 잡탕밥은 안 되는 겁니까? 똑같은 이낙연인데. 아,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만약에 사람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수했고 이낙연하고도 합당했다가 파기했고 사람 잘못 봤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잡탕밥이라고 비판을 해도 본인은 합쳤던 사람이면 자기는 잡탕밥 비판을 못해야 그게 저는 사람이고 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건데 자기가 했던 거를 이건 국민들이 모를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 그러니까 국민들을 정말 저는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정말 국민들을 저는 개돼지로 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지 국민을 두려워하고요. 사람들 5천만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면요. 나쁘게 못 살아요. 근데 이거는 나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는 말마다 다 지금 완전 오염물질이에요 지금. 아니 그리고 고뇌 연장 선상에서 수준에 지적을 좀 지금. 해주면은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김건희에 대한 도덕적 검증에 소극적이었던 대선 후보 윤석열이 임기 내내 부인을 방탄하다가 정치적 공경에 처했다.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검증이 필요했고 내가 나섰다고 말을 했는데 윤석열이 대선 후보일 때 국민의힘 당대표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랑 전화도 한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전화한 사람? 김건희랑 아유 우리 대표님 아이고 박사드려야 되는데 아니, 뭐, 아이고 우리 그러니까 대표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한 김건희는 이미 굉장히 옛날부터 네. 이 뭐 여러 범죄 혐의도 있고 그거를 검찰이 덮어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 김건희의 영향력이 강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 씨인가 그 사람은 그냥 독립해서 살고 있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다만 네, 없죠. 20대 때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무슨 고수? 저기 뭐지? 뭐 정확하게 이름은 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러니까 도박 같은 사이트 네, 뭐 네. 그런 거에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거에다가 이제 안 좋은 댓글을 남긴 건데 이거를 어떻게 동일하게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장모 그거 실형 받으니까 연자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이준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각가지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제 본인도 이제 궁색하니까 온갖 기술을 다 끌어들이는데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진짜 심각하게 보는 거는 뭐냐면은 네. 대선 TV 토론이었으면 이거를 최소 하루에서 이틀 준비하거든요. 심지어는 상대를 세워놔요. 아 연습으로 예, 뭐 그거는 대비로 사람마다 달라요. 네. 그거를 누구 가상의 이재명, 가상의 김문수, 가상의 권영국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최소한 이걸 어떤 질문을 어떤 시간에 해야 될지 주도권 토론 때 뭐 해야지 이거 시나리오 다 짜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준비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사람이 아무도 제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거라는 거를 아무도 인지를 못해. 이게 뭐냐면은 집단 사고, 그룹 싱킹의 폐예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대학이라든지 기업에서 이러해서 사회 이사에 흑인도 넣고 젠더 다양성, 뭐 인종 다양성 하는 이유가 잘 못 보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그렇지.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네. 감수성의 문제 이런 거를. 근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이재명 일국주의 뭐 비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준석 그냥 단일 정당이에요. 이준석한테 단 한마디도 할 수 없고요. 이준석이 없으면 사실은 문은 원래 작은 정당이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준석이 결정하고 이준석이 하는 거는 모든 거는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허수아비 같은 거예요. 펜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 감수성에서 1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그러니까, 정신 좀 네. 차려라 아니, 진짜. 근데 저는 윤석열과 이준석의 공통점과 차이점 하나가 있는데 공통점은 이런 거죠. 무능한 거, 그리고 뻔뻔한 거, 그리고 거짓말 잘하는 거, 말장난. 윤석열도 말장난 되게 잘합니다. 둘이 똑같고. 그다음에 굉장히 폭력적이죠. 제왕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공통점이 있어서 준석열이라고도 불러요. 이준석, 윤석열 거의 세트인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차이점. 뭡니까? 이게 뭐냐? 윤석열은 굉장히 투명하지 않습니까? 자기 배우자를 사랑해도 그냥 투명하게 사랑하는 게 들통나게 사랑을 하고 밀고 가면서 그냥. 굉장히 그 투명한 사람이에요. 네. 다 보이고 들통나지다. 계엄했다가 무기징역 예. 사형 가고. 근데 이준석의 차이는 뭐냐면 굉장히 음흉해요. 그 교활해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훨씬 심하게 쳐요. 윤석열은 말장난까지 칠 그런 지능은 안 돼요. 그냥 좀 단순 무식하게 무대뽀식이라면은 맞아요, 네. 이준석은 이번에 이 행태도요. 여러 가지를 놓은 포석입니다. 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너무나도 해로운 방향으로 쓰니까 이게 문제인 건데 이번에도 보세요. 본인의 주 전공 과목 젠더 담아놨죠. 거기다 민주당의 위선이라는 거 하나 또 깔아서 또 민주당 위선 지금 얘기하고 다니죠. 거기다 이재명 후보 악마화까지 넣었죠. 한 행위에 전 국민을 상대로 피해자 만들어 버리면서 본인은 세 가지 세트를 이 안에 다 넣어버린 거예요. 거기다 그런데, 하나 더 추가하면 언론의 관심까지 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그냥 녹여놓은 거기 그 때문에. 마지막이 제일 무섭다 솔직히. 근데 네 가지를 녹여놨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렇게 좋은 머리를 왜 저렇게 해롭게 나쁘게 쓰느냐. 그래서 저는 이 나라를 망치는 건요. 머리가 나쁜데 나라를 해롭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 머리가 좋은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마음이 사특한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공동체에는 해악을 크게 끼칩니다. 저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준석이라고 봐요. 이번에도 1타 4피를 노렸기 때문에 저는 그 좋은 머리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쓰는지가 정말 이해가 안 근데 된다. 그 좋은 머리가 저는 그 극적 장치들을 기자회견을 읽어보면 만들어놨는데 가장 역겨웠던 부분이 그 기자회견 말미에 나오는데 이게 들어보십시오. 저 이준석 원칙과 상식의 길에서 국민과 함께 나가며 승리하겠다. 원칙과 상식 누가 생각나십니까? 노무현 생각나잖아. 자기들 노무현 정신 가지고 계속 8일 해왔잖아. 그러다가 이 기자회견문에도 그런 오마주를 쓰는데 제가 보다가 순간 열이 받더라고 정말로. 얼마나 나쁩니까 이게? 얼마 전에 이제 경향신문의 김민아 칼럼니스트 예전에 이제 경향신문 기자였었는데 지금은 퇴사하셨나 봐요? 아니 그게 뭐 임원이시다 보니까 임원이- 이제 아, 칼럼니스트 임원이시구나. 이제 아마도 이제 예. 직역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 직함을. 이제 노무현 이준석은 노무현 팔지 마라, 뭐 노무현은 닮지 마라, 뭐 이런 칼럼도 썼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는 뭐 노무현 대통령은 워낙 다면적인 분이시니까 지역주의를 타파를 해서 도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득권에 대해서 대항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해서 있고 참여민주주의를 이렇게 독려한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불의에 대해서 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잘못된 네. 거네.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 통합하려고 했지. 이거를 대화로 그리고 뭔가를 풀어내려고 했지.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고 뭔가를 사람들의 모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노무현의 도전처럼 이준석도 노원이라는 어려운 지역에서 여러 번 했어. 이런 건 상징 자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 깨졌다라는 거고 어제 그 김민아 선배가 쓴 게 이준석 압도적 해로움.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낸 게 압도적 새로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압도적 해로움이라는 한자 바꾼 거죠. 칼럼을 네. 썼고 한겨레 만평은 압도적 더러움이라고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 바꿔서 저는 압도적 괴로움인데. 저 너무 괴로워요.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네. 아니 저는 노무현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노무현. 이준석은 스스로를 선거 중독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 스스로 표현입니다. 스스로 그래요? 선거 중독자란 말 많이 썼습니다. 어. 자기가 선거 중독자라고. 그러면 사람 사는 세상과 선거 중독자 그 대치가 됩니까? 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바보 노무현, 잔기 이준석 너무 다르고 아니 호감의 노무현, 비호감 이준석 너무 그렇죠. 다르고 저는 딱 하나만 지적하고 싶은 게 노무현 대통령은요 평생을요 검찰과 언론이라고 하는 거대 가장 권력과. 강자와 네. 싸웠어요. 근데 본인은 싸움 대상이 노인, 여성, 장애인. 맞아요. 아니 이러면서 가장 그 공터연설 같은 거 노무현 대통령 우리 인상 깊잖아요. 그 네. 공터연설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도 언론하고 싸우제껴가지고 강자랑 싸워가지고 아무도 주목을 안 해줘. 그러니까 공터에서 혼자 연설하고 그걸 누가 비디오 캠으로 그냥 몰래 찍은 거예요. 그냥 이런 셀카로 그냥 맞아. 이렇게 그게 나중에 대통령 되시고 나서 발굴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보세요. 뭐 숨만 하나 쉼표 찍어도 언론이 다 받아 써줘. 오늘도 뭐 어디 돌아다니는데 기자들이 계속 다녀. 심지어 어떤 행사는요. 대중이 안 모이고 기자들이 더 모일 때가 있어. 대중보다 기자들이 더 많아요. 쪽수가. 아니 근데 어디다 대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반대로 사는 인간이 말끝마다 노무현 정신 계승 얘기를 합니까? 그러다 최근에 그 장학증서 얘기 또 나왔죠. 맞아요. 그때 네. 7년 8년 전에는 아이 뭐 노무현 대통령 자금 받았다니까 뭐 이명박 박근혜 때 받은 사람은 이명박 박근혜 관련 있습니까? 또 이렇게 나불나불 거리다가 최근에는 막 울먹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증서를 주시면서 막 또 읊어요. 좀 장난하냐고 지금. 이거는요.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살인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의 이름 파는 거랑 똑같아요. 이준석이 죽였다는 게 아니라 이준석이 붙어먹는 검찰과 언론이 죽였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는 장학생 주제에 어디다 대고 노무현 대통령을 팝니까? 그러니까 그런 칼럼도 나온다고 저는 봐요. 전혀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아니, 정말 그리고 국민 기만이에요. 그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그 여성부가 만들어졌고 그걸 여성가족부로 이제 승화 발전을 시켰고 MB 때 없어질 뻔하니까 그걸 항거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생을 산 사람과 실제로 선거에 나올 때마다 중독자가 표현했는데 제일 공약이 뭡니까? 여가부 폐지하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정치적인 목적이나 지향이나 태도가 같다고 할 수가 아니 있습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연산군이나 광해군이 나는 세종대왕이야 이러고 외치고 다니면 뭐예요? 하는 짓이 연산군인데 연산군이 세종 노래 부르면 세종대왕 됩니까? 좀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정말.